안녕하십니까 제자 여러분, 이재훈 선생입니다. 오늘은 MP3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놀라셨죠? 스미 드디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칠판 강의, 예? 잠깐만요. 짠, 이게 뭘까요? 이 빨간 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빨간 펜을 가지고 어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은 대단합니다. 이 MP 강의를 넘어서 이제는 이제 글씨가 이제 다 보이는 스님의 이 멋진 매력 있는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약간 그런 건 좀 아쉽죠. 어떤 분들은 좋다, 더 좋다 임마, 안 보이니까 또 있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이게 이제 다 이제 글로서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도 되고 네모도 되고 세모도 되고. 그 전에 어원 강의를 할 때는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이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할 때는 진만 빠지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밑줄도 긋고 말입니다. 그렇죠? 밑줄도 긋고 별표도 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스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주 너무나 좋습니다. 아마 우리 전국에서 국내에서는 아마 최초로 이런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네요. 자, 그러면 오늘 10강 강의입니다. 그렇죠? 10강이고요. 접두어로는 5번째입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접두어 순서대로 우린 강의를 합니다. 자, 보시죠. 접두어 인입니다. 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씁니다. 안쪽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 그러나 이 전치사 온의 의미도 이 접두어 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알고 있는 것은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요거를 알면은 선생님한테 강의 듣는 어떤 그런 이걸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미 뻔히 알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잠시 이렇게 다뤄주고요. 보세요. 접두어 인이 안쪽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수입. 그렇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서 EX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out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이 expenditure 지출입니다. 그렇죠? income expenditure 이렇게 접두어만 가지고도 쉽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접두어 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 부정어 not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in 다음에 있는 oud를 보면요, aud oud라는 것은 듣다의 의미를 가진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oud를 하면은 들을 수 있는인데 접두어 in이 붙어서 들을 수 없는이 되죠. 그래서 inaudible은 들리지 않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 이제 밑에 보시면 impose라는 게 있어요. 말씀드렸듯 원래 이제 접두어 in은 in이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어근, 뒤에 나오는 단어 혹은 또 접두어는 두 개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뒤에 따라 나오는 이 철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요 접두어 뒷부분은 약간씩 변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in이나 im이나 똑같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impose가 발음이 힘드니까 impose가 됐다. 그런데 접두어 im에는 on의 의미도 있더라. 그래서 어디 위에 무엇 위에 놓다의 의미를 가진 impose는 의무나 벌, 세금 등을 놓다니까 부과하다, 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이제 스님이 항상 드리는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뭐냐? 사실 접두어 인은 이 두 가지 뜻이요. 이 두 가지 뜻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어쩌다가 이제 온의 뜻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는 붙여놨지만은 접두어 인의 쓰임이 이만큼이라면 한 99%는 요만큼 빼고요. 요만큼 빼놓고는 다 안쪽의 인과 부정어 not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 부분 정도가
on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대로 어휘 공부하려면은 이것까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 맨날 이제 다른 학생들 보면 어원 강의는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바보처럼 이는 두 가지 뜻만 있다고 알았는데 이런 뜻 나오면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약간 또 복습이로 저희 되겠지요. 보세요. 첫 번째 안의 의미를 가진 것이 이런 쪽으로 또 이 단어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export 있었죠? export. 자, 이제 뭐 글씨도 무지하게 한서봉입니다. export. 이렇게 떨어지면 명사고요. export 이렇게 떨어지면 동사다라고 했습니다. 이 port 앞에 ex가 붙었지요. 그래서 이것은 항구 바깥으로 나가다. 그래서 수출 또 export 수출하다 라고 한다면 일로 와보세요. IM이 IN이죠.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렇죠? 이 port 항구. 근데 말씀드렸듯 port라는 것은요. 항구라는 뜻 이전에 나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port라는 것은 항구란 뜻이 왜 생겼느냐? 바로 port 자체가 캐리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항구의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로 국가 간에 그렇죠? 또 지역 간에 그 물품이 교역되었던 막 장소, 그 장소는 뭐밖에 없다? 그렇지, 항구밖에 없었죠. 그래서 포트를 항구의 의미로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트는 일단 캐리의 의미가 있다라고 먼저 알아두시는 게 편합니다. 어떻게? 봐요. 우리가 포트가 나르다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면 포트에는 즉 항구에는 누가 많게요? 포터, 즉 짐꾼이라는 즉 짐을 부리는 짐을 나르는 분들을 우리가 포터라고 하죠. 이 짐꾼이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소형 TV를 포터블 TV라고 합니다. 포러블. 그렇죠? 이게 다 포트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짐꾼, 짐을 나르는 사람, 포터블, 나를 수 있는 즉 휴대용의 이게 이제 포트가 항구란 뜻만 알고 있으면은 해결 안 되는 것들이 포트가 캐리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 잠깐 지우고요. 이건 뭐 확실히 끝내주네요. 이 장치. 그래서 이 import라는 것은 항구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도 되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물품을 들여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두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import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inhale 있습니다. 역시 상대적으로요. ex가 hail 앞에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많이 아시죠? hail이라는 것은 이 breathe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breathe라는 것은 숨쉬다 이거죠. 만약에 이거 없이 breath가 되면 숨이고요. 그러면 이게 바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exhale 하면은 바깥으로 숨을 내쉬다고요. 이 inhale은 안쪽으로 숨을 들이쉬다입니다. 그래서 inhale은요, breathe in 이고요. exhale, exhale, exhale 이것은 breathe ou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접두어 in에 안쪽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공부하셨습니다. 그 다음 의미로 많이 쓰이는 부정어 not의 의미 한번 보시죠. correct 이건 옳은, 맞는, incorrect 이건 맞지 않는, 즉 틀린 이런 뜻이죠. possible 가능하니 앞에 any, im으로 바뀌어서 impossible 불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표제어로 끄집어낸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잘 알고 있는 단어들 위주로 뽑아냈습니다. 그래야지 어려운 단어로 이행하기가 쉽거든요. 자, 그 다음 impending을 가지고 공부해 봅니다. 아까 선생님이 impending을 설명 안 했죠?
이 on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impose를 부과하다, 과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impending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요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impending 이렇게 정확하게 놨죠. 바로 위에 매달려 있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벽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게 잘못 그렸습니다. 지우기 한번 하고 원래 이제 바깥에 지워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 보여드리려고 한번 안에서 지워봤어요. 사람이 이거 다리부터 이렇게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절벽이 있으면 이게 손이 길죠. 이게 이제 떨어질락 말락한 상황이라 그죠? 보세요. 어디비 바로 절벽 위 같은데 위험하게 매달려 있는 그래서 떨어질 듯이 걸려 있는 절박한 임박한 이런 뜻인데요.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impending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overhanging 그대로 들어오죠. 위에 매달려 있는 또 imminent, impendent, pressing 이게 다 중요한 동의어인데요. 특히 imminent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imminent도 우리가 어원으로 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원은요 원래 이런 거예요. 이게 막 화산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막 돌출돼 가지고 마을이는데 언제 이 화산에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이런 의미로 아주 나중에 재밌게 공부하는데 요건 일단 연상학적으로 이민은 틀렸어. 이민은 죽었어. 이미넌트, imminent 그렇죠? 이런 것도 어쩌다 보면 연상 아주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impending이 바로 위에 절박하게 위험하게 매달려 있는 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pend라는 이 접두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하고 pend나 pence는 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근이다라는 것을 또 공부하실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pend와 pence가 과연 행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죠. 보면 자, 우리가 pendant라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죠. 방송 사고가 이렇게 날 수도 있네요. 어이구. 하여튼 예쁘게 봐주세요. 이 펜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이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데 보면 이 귀걸이가 귀를 이렇게 그리면 이 귀걸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런 거 요거 있죠? 요게 펜던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쁜 여학생들 많이 공부하실 텐데요. 여기 이제 이 목걸이가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 매달린 거. 이게 바로 펜던트입니다. 그렇죠? 자, 펜드가 행의 뜻이 있다라는 거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펜던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걸이, 목걸이 때에 늘어뜨린 장식을 펜던트라고 한다. 그리고 요거 이제 요거 피너스. 이거 뭐 공부하는데 괜찮습니다. 남근. 이게 이제 남자의 성기를 말합니다. 왜 이제 이게 피너스가 PN이 들어간지 알겠죠? 매달려 있다 이거죠. 한번 그려, 이게 좀 실수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왜 이 피너스가 남근이냐? 매달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때 셈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이게 어떠한 How is it going?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는 거니까 쌤을 무슨 고소나 고발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How is it going? 이라는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생활용어 표현이죠.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내? 이런 뜻이에요. How's it going? 그렇죠? 이때 it은요 막연한 상황에 비인칭 주 it 뭐 이런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끼리 그 격의 없는 친구들끼리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냐면 how it hanging 이런 표현도 우린 썼습니다. 여기 이때 있은 그 대명사이시에요. 그래서 그것 잘 매달려 있냐? 무슨 고소하십시오. 네. 이때 이시다는 것은 남자의 이걸 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동사하고 그러면 이제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pretty good 뭐 이 정도 뭐 잘 있다. 근데 이런 거 저 오바마 대통령 왔을 때 이런 거 물어보면 죽지요. 총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알고만 계시지 써먹지 마시고 어찌됐든 이 피너스라는 것이 남근이다. 페니스라고 발음하는 것이 이거다. 근데 퍼넨슐라 이게 이제 우리가 반도를 퍼넨슐라라고 합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이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마치 이제 매달려 있지요. 일본이 이렇게 이 정도 있고 이게 이제 반도입니다. 이태리 반도 또 이태리도 반도고 우리나라도 반도죠. 이태리 생긴 것도 장화와 같이 생기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질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이태리나 미남들이 또 많죠. 특히 이제 미남들이 이태리에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제자 여러분들 특히 이제 그 남학생들은요 절대 여친하고 이태리로 배낭여행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태리로 배낭여행 가면은요 이태리에서는 호떡 파는 아저씨도 무지하게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갔다가 이태리 남자한테 여친 마음이 홀릴 수도 있으니까 절대 이태리 근방은 좀 피하시고 또 우리 여자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딜 피하냐면은요 저기 그 태국 있습니다. 태국 북부 지역 가면은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희한하게 생겼는데 여자들이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들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남친이 딴 생각 품을 수 있으니까 태국 북부 지역은 우리 여자 제자들이 좀 피해 주었으면 하는 쌤은 참 이 강의하면서 별 걱정을 다 합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퍼넨슐러 이게 이제 반도다. 또 펜줄럼 이 추죠. 흔들리는 추. 이게 왜 다 펜줄럼 이런 건지 알겠죠? 임펜딩 너무나 중요하고요. 어펜드 AP가 뭐 같는가? 우리가 2강인가 3강에서 공부했던 AD 에 덧붙이다. AP to 쪽으로 가까이 가서 덧붙이다. 어펜드. 자 그러면 한번 저기 그 내려볼게요. 이제 이게 이제 기능이 너무 좋죠. 이런 막 쭉쭉쭉 막 내려가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이 좀 바뀌었으니까 또 이제 제대로 한번 이제 depend부터 설명하나요? 자 depend 보십시오.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매달려 있다. 그래서 의지하다, 의존하다. depend 전치사 on까지 같이 받주셔야 되는 거 아실 거고요. 뒷글에서 dependent 하면은 아래에 매달려 있는, 그래서 아래에 매달려 있는, 의지하고 있는, 종속되어 있는. independent 부정어 in의 뜻, 우리가 부정어 in의 뜻이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dependent 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종속되어 있지 않은 이니까 독립한, dependable. 자, 의지할 만한이죠. dependent가 의지하고 있는 이니. 그래서 같은 단어에 따라서 이렇게 종속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데, dependable이 되면은 의지할 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reliable, trustworthy의 뜻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의미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 dependence는 뭐 뻔히 아는 거고요. 밑에 independence 보세요. 이게 당연히 종속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독립, 자주 독립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independence 데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니까 the 4th of July의 뜻도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P&D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말씀드렸듯 접두어라는 것은 어근이다라는 것은 약간씩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렇죠. 변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그 dispense가 있습니다. 펜드가 이제 펜스로도 바뀌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dis 접두어 따로 배울 것인데 apart나 away의 뜻을 가진 접두어 dis다. 그래서 어떤 단어는요, 이 접두어 중심으로 먼저 보았을 때 뜻이 팍 들어오는 게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어근 중심으로 봤을 때 뜻이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 dispense는요, 펜스가 있긴 합니다만 접두어 쪽으로 공부해 두시면 상당히 의미가 편하게 들어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dis가 away, apart니까 분배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배하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접두어 dis가 역시 같이 distribute 분배하다. the dole out 나누어주다. 또 우리가 약을 처방에 따라 조제하다, 투약하다, 업하다, 따로따로 이게 약 봉지가 여기 있으면 따로 약을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스펜서리가 조제실, 약국, 진료소가 되고,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잘 보세요. 밑으로 좀 내릴게요, 선생님이.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되죠. 자, 밑에 이 dispensable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indispensable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도입 단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좀만 더 올릴까요? 이게 쌤이 약간은 스님이 약간은 조금은 좀 미숙하죠? 뭐 처음부터 누가 다 잘합니까? 그죠?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빨간 펜 나타나라. 야, 나타났죠? 자, 보세요. dispense가 접두어 dis 쪽으로 해서 away, apart, away나 apart의 뜻이 dis 있으므로 away는 이렇게 이런 이미지, apart는 따로따로의 이미지이니까 분배하다, 약을 나누어 주다 이런 의미가 됐지만 말씀드렸듯 이 펜스라는 것은 매달려 있다. 즉 어떤 뜻 매달려 있다. 즉 의존하다, 의지하다의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 펜스 자체가 의존하다의 뜻이 있지요. 자, 그러면 dispense는 분배하다, 나누어 주다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dispense가요. 뒤에 전치사 with가 붙으면 굉장히 중요한 이 표현입니다. 이것 with 전치사니까 뒤에 목적 오겠죠. 여기에 매달려 있지 않다. dis가 부정어 not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은 곧 뭐뭐 없이 지내다. 이런 아주 중요한 또 뜻을 갖게 되거든요. 다시 천천히 dispense는 분배하다의 의미 있습니다. 이때는 접두어 쪽 포인트 맞추십시오. 그런데 dispense 다음에 전치사 with가 올 때는요. 뜻이 달라집니다. 자, 이거에 매달려 있지 않다니까 없이 지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예문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cannot 할 수 없다. dispense 다음에 선생님이 뭘 쓸까요? with를 씁니다. 그러면 stove라는 걸 또 쓸 겁니다. stove는 난로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란 표현을 쓸 겁니다. in winter입니다. 그러면 해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cannot dispense with 요거 없이는 cannot이 없다면 살 수 있다, 지낼 수 있다인데 cannot이 있음으로 해서 이 not과 이 not이 결합을 해서 결국은 스토브 없이는 살 수가 없다가 됩니다. 그렇죠? in winter 겨울에 난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이런 문장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은 뭐뭐 없이 지내다 이것도 하나 써 주시면서 여기에 전치사
with 이렇게 써주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지루하게까지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 dispensable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까 dispense with가 뭐뭐 없이 지낼 수 있다니까 없어도 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 나오는 거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러나 이 단어 역시 사실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전 단계 단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만큼 indispensable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즉 indispensable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dispensable 할 수 없는, 즉 dispensable이 없어도 되는 이니까 indispensable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의 essential, crucial, vital, necessary, key의 뜻을 갖는 너무나 중요한 형용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indispensable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pensive. 자, 마음속으로 저울질하고 있는, 어디에 달아서 어디 이제 마음의 저울에 달아가지고 저울질하고. 그래서 pensive 하면 깊은 생각에 잠긴, 명상에 잠긴, 수심에 잠긴, 침울한. pensive. 그다음 pension. 퇴직하고 나서 매달리는 것.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렇게 매달려, 어디 매달려 사시죠? 그렇지. 그 퇴직하시고 나셔서는 이 펜션, 연금에 매달려 사시지요. 그래서 펜션을 연금이다라고 하고요. 특히 유럽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이 연금을 받으셔서 그 경치 좋은 곳에다가 좋은 집 별장 같은 걸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이제 숙박을 제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여생을 꾸리신다 해서 펜션이다라는 것은 다시 어떤 뜻을 갖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야, 이번에 너 강원도 어디서 놀다 왔어? 속초에 있는 펜션에 있다 왔어. 바로 이 펜션도 그래서 이 펜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 compensate, com 공부했죠. 저울에 함께 달아서 부족한 쪽을 채우다라는 뜻에서 보충하다, 상쇄하다, 혹은 보답하다, 변상하다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굉장히 그 효과하니까 쌤 웃기다.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이라 쌤도 어리벙벙합니다만 그 다음 시간엔 좀 더 어떻다? 아주 세련된 그런 그 모습으로 또 너무 크게 또 소리 질러가지고 하여튼 제대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어 실력은 점점 더 높아만 가고, 여러분 그럼 다음 11강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국가대표 영어 강사가 되고 싶은 이재훈 선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